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부터 보고 가시죠. 356만 주입니다. 자, 1년치를 조회해 봤습니다. 최근 1년치. 자, 돌려보면 시계추를 2021년 6월 8일이에요. 400만 주에서 390만 주대로 뚫었다가 다시 한번 430만 주. 그랬다가 다시 한번 390만 주대 400만 주대로 늘었다가 390만 주에서 다시 한번 450만 주대까지 11월 달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70만 주 증가하다가 다시 한번 450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370, 360, 356만 주. 셀트리온 역사상 가장 최소치 아닌가 싶습니다. 356만 주.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셀트리온 역사상 가장 공매도의 잔고는 가장 최소치에 근접해 있으며 주가는 역사상 바닥권에 있습니다. 기업 가치와 괴리, 펀더멘틀과의 주가의 괴리는 역사상 최대치에 와 있다. 그쵸? 공매도의 누적 잔고도 1년 내 최소치. 셀트리온 역사상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최소치일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좀 있나요? 어쨌든 최소치일 것 같고요. 거기에 주가도 바닥. 그리고 시장을 보더라도 나스닥을 보더라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빠지고 나서 반등 나왔다. 금리가 10년 내 10년물 금리가 미 국채 금리가 사상 최대치이다. 원달러 환율도 10년 내 가장 역사상 최대치를 찍고 살짝 내려와 있다. 달러 인덱스 달러 가격도 10년치의 최대치를 찍고 살짝 내려와 있다. 자, 그럼 시장도 이제 우리가 6월 FOMC 기준점으로 반등 나올 그 기준점을 찾으면서 중요한 건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도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나. 본격적인 추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 그 부분은 실적 기반 이후에 합병이 진행될 때 공매도의 대량 쇼커버가 나머지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350만 주. 합병을 하게 되면 영원히 빠이빠이, 영원히 안녕, 빠이빠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입니다. 1.04, 1.03. 거의 1%대 초반대예요. 자, 차트로 보면 한눈에 나오는데요. 최근 내 거의 2020년 12월부터 계속 내려오죠. 그래서 거의 공매도 누적 잔고와 비슷하게 신용 잔고 비율도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가벼워져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주가도 바닥에 있다. 공매도 누적 잔고도 역사상 최저치에 들어와 있다. 신용 잔고도 바닥에 가까워져 있다. 회사 기업 가치는 계속 성장해 나간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셀트리온의 코로나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가 유럽 임상 3상을 승인받았죠. 자,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면은요. 임상 3상 신청일은 2월 24일, 승인일은 5월 27일입니다. 루마니아 국립의약품 의료기기청. 자, 그래서 임상 시험 대상자는 전체 2,200명. 임상 시험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허가가 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3개월, 2,200명. 그리고 루마니아입니다. 그리고 다들 알게 계시겠지만 흡입형은 범용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임상에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범용 치료제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변이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편의성, 유효성, 안정성,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또 하나의 감염성 질환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형보다 나은 아욱 바이오 베터, 바이오 시밀러 시장 흔들다, 바이오 인사이드,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시장을 새로 열고 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바이오 시밀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바이오 베터가 시장 구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 베터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효과나 제형, 안정성 등을 개선한 생물학적 제재로
바이오시밀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정맥주사, 병원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되고 전문 의료기 필요하며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이것 대비해서 집안에서 혼자 환자가 스스로 그리고 재정적 부담과 그리고 편의성을 확연히 개선시킨 바로 피하 주사 제형 기술이 바이오 베터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ADC 약물 항체 약물 접합체 이것 또한 바이오 베터의 플랫폼입니다. 또한 신약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죠. 피하 주사 제형 가지고 램시마 SC는 바로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준비 중이듯이 그리고 이중항체 플랫폼이 있고요.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약효 지속성 플랫폼이 있습니다. 한미아품과 제넥신의 약효 지속성 플랫폼 참고사항으로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바이오시밀러가 임상 3상을 통해 오리지널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면 바이오베터는 효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된 것. 경우에 따라서 제형이나 안정성을 개선해 환자의 부담을 줄였을 때도 바이오베터로 인정받는다. 국내에서 바이오베터 시장을 활발하게 개척하고 있는 것은 바로 셀트리온이다. 대표 주자는 얀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든 램시마 SC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도 바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였죠. 세계 최초의 피하 주사 제형도 바로 램시마 SC입니다. 최근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도 인플릭시맙 정맥 주사형보다 질병 활성도, 관해율에서 개선된 치료 효능을 입증했다. 램시마 SC는 효능뿐만 아니라 편의성에서도 오리지널이나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보다 개선된 형태다. 정맥 주사는 병원에서 맞아야 하지만 피하 주사는 어디 가서든 환자가 자가 투여가 가능하다. 삼성바이오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임람디는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바이오베터 성격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오리지널은 에피의 자가면역 친화제 휴미라의 자가주사 제형이다. 주사할 때 앞뒤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바늘로 찌른 뒤 바늘에 다시 안정장치를 장착하기까지 4단계를 거쳐야 한다. 바이오베터는 계량 신약으로 분류돼서 신약에 준하는 별도의 임상을 거쳐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셀트리온도 램시마 SC에 대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까다로운 임상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바이오베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배경에는 치열한 경쟁 속 수익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바이오시밀러는 화이자 등 오리지널 개발에 전념했던 글로벌 기업까지 뛰어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베터는 독자적인 특허를 인정받는 까닭에 수익성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 램시마 SC는 인플릭시막 성분의 피하 주사 제형으로 최초의 제품으로 셀트리온이 130여 국에서 특허를 출원해 20년간 독점 권리를 인정받았다. 효능과 편의성 개선 효과를 앞세워 가격도 오리지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점은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램시마 SC는 최근 1년간 유럽 시장에서 분기 평균 매출 성장률 42%를 기록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지금 램시마 SC는 국보급 보약입니다. 유럽에서 바이오베터, 미국에서 신약이죠. 이 약품, 이 제품 하나만 갖고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럴 50조 시장에서 바로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코 허상이 아닌 시차를 두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도착지와 목적지는 확연하게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 제일약품과 당뇨약 공동 영업이 이달 종료되고 단독 판매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넷이나 액톡스 등 5종 계약 종료. 7월 1일부터 셀트리온 제약 단독 영업이다. 자, 그래서 수익성에 있어서 더 큰 그런 숫자를 증명할 수 있거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그동안 제일약품과 공동 판매하던 당뇨병 치료제 5종에 대해 내달부터 다음 달부터 단독 판매에 나선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7월 1일부터 내시나정, 내시나매트정, 내시나액트정, 액토스정, 에톡스 매트정 등 5종 당뇨병 치료제 제품을 단독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제일약품과 공동 판매를 해왔지만 이달 말일로 계약이 종료되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단독 판매하기로 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2020년 6월 일본계 글로벌 제약사 다케다로부터 내시나 액토스를 포함한
18종의 아시아 태평양 9개 지역 권리를 3,324억 원에 인수했다. 9개 지역은 한국,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다. 18종 의약품에 대한 판매, 특허, 상표 등 모든 권리를 인수함에 따라 다른 제약사와 코프로 모션 역시 인수된 바 있다. 당뇨병 치료제인 내시나 패밀리와 액토스 패밀리 둘을 합쳐 500억 원이 넘는 원예 처방응의 대형 품목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관계자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해 최적의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3사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어느 시점에 나오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셀트리온의 이제 수익성의 숫자에 있어서 또 다른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케미칼 프로젝트의 속도, 허가 임상 순항, 계량 신약과 복제약 개발로 R&D 역량 축적.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이 화학 합성 의약품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네릭과 계량 신약 개발 및 허가를 통해서다. 주요 타깃은 미국과 국제 조달 시장이다. 최근 미국에서 신경기능 개선제 제네릭을 허가받았으며 이달비와 암로디핀 합친 복합제 임상 3상도 순항 중이다. 사업본부와 연구 생산 담당 나눠서 공략한다. 셀트리온 그룹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셀트리온 케미칼 제품 개발 본부와 연구 생산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업무를 이원화해서 케미칼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케미칼 제품 개발 본부는 제품 기획과 발굴, 임상시험 수탁, CRO, 위탁 생산을 통한 공정 개발과 생산, 임상, 허가, 판매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을 통해 계량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4개 품목을 미국 등에서 허가받았다. 또한 미국 FDA 제네릭 허가권 매입 등을 통해 외부 제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은 주요 CRO이자 CMO로 연구개발 수행과 청주 공장에서 양상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청주 공장은 2017년 FDA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승인을 받았고 2019년 2월에는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 실사를 받았다. 타키 시장은 미국,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9개국 국제 조달 시장이다. 국제 조달 시장은 WHO, UN 등에서 저소득 국가에 결핵, 에이즈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시장을 뜻한다. 지난 2019년 글로벌 펀드로부터 장기 공급자 지위를 확보해 지난해까지 에이즈 치료제를 공급했다. 제네릭 FDA 허가 꾸준하고 복합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운영하는 임상정보등록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파킨슨병, 우울증 등 신경기능 개선제의 드록시도파, 제네릭 품목 허가를 FDA로부터 승인받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승인받았던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드록시도파 여기 나와 있죠. 승인받은 제품 FDA로부터 드록시도파를 허가를 받았다. 자, 그리고 계량신약 고혈압 복합제 개발도 순항 중이다. 이달비와 암로디피를 합친 복합제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화학 합성의약품 사업은 마진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계량신약 복합제 개발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 등을 쌓아갈 수 있다. 유전자 세포 치료제와 바이오 의약품 등 차세대 치료제가 고가이긴 하지만 화학 합성의약품 글로벌 시장 역시 여전히 큰 규모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낼 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미칼과 바이오를 원래 다 아우러야 됩니다. 동시에 바스켓으로 같이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케미칼, 바이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감염성 질환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큰 카테고리와 함께 바이오에서도 항체,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서 mRNA, 그리고 신약으로서 ADC, 플래툰 기루스로서 SC 제형, 항체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신약 이 중 항체가 중심이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서만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결국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우르는 셀트리온의 목적지는 명확합니다.